네, 민법의 비교 정리, 풋볼 민법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쟁점은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을병, 무권 대리인, 대리권 안 줬죠. 자, 그 경우에, 자,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대리권도 없이 값을 대리하여. 그러면 저희가 추인은 세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을한테 가능하고 병한테 가능하고 이 무권 행위로 인한 권리나 법률관계의 승계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추인을 병에게 하게 되면은요, 바로 추인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였다. 그랬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다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 모든 것은 상대방 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를 따져가지고 어떻다는 겁니까? 악이면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상대방이 선이면 대항하지 못한다.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네, 요거 부분을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나머지 부분은요, 자,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설회가 조문 숫자가 잘못 표현됐죠. 이 부분은 131조가 아니라 132조니까 거기를 좀 고쳐주시고요. 일단 132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률관계의 유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하면 유효가 됐는데 그 추인의 효과, 계약이 유효가 된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 근데 단서가 중요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본문 단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선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즉, 무권 대리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더라도, 가령 무권 대리인한테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니까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 시험에 또 어떻게 나왔느냐. 자,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는데 병이 알았습니다.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요, 병에게 이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밑에 대항하지 못한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사 표시를 하였다.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해 보면 본인은 추인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철회하면 무효가 되고 효과가 정반대인 권리를 갑과 병이 가지고 있다. 결국 방아쇠를 누가 먼저 당겼느냐. 그래서 갑이 추인의 방아쇠를 당겼다. 철회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철회하지 못한다. 병이 철회를 하였다. 확정 무효가 돼버리니까 갑은 추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방아쇠를 이쪽으로 당겼다. 그러면 그때는 병이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를 따져가지고 방금 선이라고 했으니까 추인의 효과를 병한테 주장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 병의 철회권이 살아있죠. 조금 전에는 상대방한테 했을 때는 철회권이 죽어버렸는데 철회권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무권 대리인의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의사 표시를 하였다.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 말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적어져 있는 것은
취추의 가능 여부. 그러면 취추는 뭐가 되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8세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없이 예를 들어서 을하고 가령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여전히 갑은 18세인 상태이다. 그랬을 때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18세인 갑도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A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추는 18세인 갑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취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8세 갑의 법정 대리인은요, 언제라도,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이 가능하죠. 그러나 불가한 경우 18세인 갑,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18세인 갑은 취소할 수 법률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제 결국 144조 조문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44조 너무나 많이 나온 조문이고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추인의 요건 해가지고요. 추인은 즉 취추가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하면은 O. 그런데 이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래서 취추가 되는 것.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은 소멸 전에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전형적인 틀린 지문은 뭐였습니까?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취추가 안 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만약 여기가 추인이 아니라 취소가 되어 있으면 맞는 지문이죠. 다시요. 맞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뭐를 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적어져 있는 게 취소인지 추인인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2로 해가지고요.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가 되는지 여부, 가능한 단어 그냥 없애버리고요. 승계 여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특정 승계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 가령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소수 지분권자니까 결국에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기 전에는 단독으로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갑하고 을이 합하면 3분의 2 지분입니다. 지분 과반수로서 이 부분을 갑이 사용을 하기로 하였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공유물 관리특약. 또 다른 말로 사용수익 관리특약. 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여기서 특정 승계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병이라는 친구가 지분 처분의 자유에 따라서 정이라는 사람한테 자신의 지분을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유 지분권의 특정 승계인, 줄여서 특정 승계인, 그 친구에게 이러한 것들이 승계가 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1대2로 승계되는 것 하나, 승계되지 않는 것 2개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 또는 사용수익 관리 특약은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된다. 그러나 승계되지 않는 것은요, 2가지. 본질을 침해하는, 공유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관리 특약. 이거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된 것은요, 이 사용수익 관리 특약이 기출이 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2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은
미출 판례입니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자, 뭐 만약에 갑을병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면서 가령 이렇게 하기로 했다. 사용수익 관리특약 지분 과반수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갑 1층, 을 2층, 병 3층 이렇게 해가지고 갑을이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약은요 병한테도 당연히 승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갑, 을, 정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정한테도 승계가 된다. 그러니까 정도 어디만 사용할 수 있다? 3층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억울한데 그럼 나는 계속해서 3층만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한 명만 더 꼬시면 됩니다.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 이거는 그냥 국어입니다. 이런 관리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승계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요.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는데 을하고 병이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병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지분 3분의 1 중에서 절반을 을한테 처분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기 제목 보면 공유자 간의 지분 처분에 관한 약정입니다. 이런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한테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부를 가령 정한테 처분을 했다. 을이 정한테 쫓아가가지고요. 야, 너 병한테 지분 3분의 1 받았지? 이거 병이 그 절반은 나한테 준다고 했거든? 하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2대1 해서 1대2 또는 2대1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판례 자체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승계되는 것,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병이 3층만 사용한다라고 했고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작년 32회의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승계되지 않는 것,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갑을 병이요 형제여 가지고 공동 상속을 했다. 그러면 이들도 공유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큰형이다. 그래가지고요 을 병이 사용수익 특약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냥 영원히 안 쓸 때니까 형 혼자 써. 그래서 갑이 이렇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거를 정한테 넘겼다. 그러면 결국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죠. 사용수익권 영원히 그냥 포기하겠다. 이러한 것은 정한테 승계된다 안 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본질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공유자 중에 1인이 자신의 지분 중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지분 처분에 관한 약정까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두 부분은 기출, 그 다음에 지분 처분에 관한 약정은 미출. 그러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계되는 것, 승계되지 않는 것. 여기 여러분 스코어가 잘못됐네요. 1이 아니라 2개가 되겠죠. 2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